빠시기 엄마, 친구들도 백신 맞는데 나는 언제 백신 맞아? 캔디 맞고 싶어? 지금 엄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거든. 엄마,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캔디가 엄마보다 씩씩하네. 엄마, 난 잘할 수 있잖아요. 엄마랑 이렇게 어른들은 말이야, 사실은 걱정이 아주 많단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야. 안녕하세요. 토지를 바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2021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저도 바쁜 일정으로 예전만큼 방송을 좀 많이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캔디하고 저는 좀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어른들은 참 많은 걸 생각하고 복잡하게 세상을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처럼 순수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제가 투자의 길이 둘째를 업고 다니면서 한 걸 지금 기억해 보니까 한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했던 이 실패의 부분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성향이 오뚜기처럼 잘 일어나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결론을 많이 내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긴 하는데요. 왜 팔고 나면 상승하고 개발지에 들어가는데 돈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사다 보면 또 나만 안 돼서 팔게 되고, 이게 제가 실패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른으로서 좀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백신들 다들 맞으셨을 텐데 사실 그 백신 맞을 때도 어른들은 무섭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투자에 있어서 백신 많이 맞았다 생각하고요. 이제 소중한 선물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실패하셔서 혹시 올해 LH 건이다, 뭐 세금 건이다 해서 두려워서 투자를 못 하셨다고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또 그 사이에 이미 벌써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백신 빨리 맞으시고 빨리 받으셨다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툴툴 털고 여러분들의 이제 그 백신의 효과를 같이 보시자고요. 2021년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의 제가 그 반성의 시간을 결론을 한번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 토지 투자하신 분들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LH 투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땅을 좀 사볼까 했던 분들이요. 아, 이거 세금에 다 또 나중에 내는 거 아니야 하고 투자를 못 하신 분도 있었고, 그걸 걱정하면서도 투자에 선택을 하셨던 분들도 또 많이 계셨고요. 자,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거니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땅도 이제 말이다 투자를 하면 단기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70%, 그러니까 1억의 수익을 봐도 쉽게 말하면 7천만 원을 내는 거야.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가 10%에서 20% 정도 또 양도세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장기 보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투자에 매력이 있었는데 최대 30%를 배제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결론은 무너졌죠. 주말농장 사업용 토지 제외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농지층 발급되는 부분이 좀 까다로워졌다 정도만 이번에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해 투자액이랑 갈팡질팡, 이 LH 투기 사건으로 정말 여러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보면 흔들림 없는 투자자만 승리를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동안 사실은 정책에 흔들릴까봐 세금이 무서워서 정리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도 많았고요. 또 거기서 결론을 내다보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했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만의 투자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초창기부터 제가 이 자료가 여러분들 유튜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내가 그 혼돈에 함께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투자의 원칙을 정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LH 투기 사건으로 양도세 걱정되고 또 장기 보유 할인 없어질까봐 걱정되고 부랴부랴 파신 분들
누가 손해봤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목적이 있었으면 정확한 뚜렷한 원칙이 있는 분들은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저만의 투자의 원칙, 또 아파트의 투자의 원칙, 토지 투자의 원칙 다 있습니다. 큰 틀로 속도라든지 장소라든지 이 시기를 정하는 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 2022년 이제 새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본인의 이 원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실 때도 정하셔야 됩니다. 정책 탐만 하고 있다가요, 여러분들만 또 이 타이밍을 놓치고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은 개발지로서 이제 시작입니다. 토지 투자, 용도, 입지, 개발 노제 다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순위 중에 저는요, 황금성으로 이 대중성 있는 땅을 저는 사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못해서 망해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이 땅은 누구나 좋아하는 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땅이거든요. 그런 땅을 내 자금에 맞춰서 들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새만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땅을 고르실 때요, 한 가지의 팁을 더 드리자면, 개발할 때가 된다면 이제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때 붐이 일어날 겁니다. 업체가 올 때 어떤 땅을 사겠습니까? 인기가 좋은 땅을 사시겠죠. 예전처럼요, 싼 땅만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땅 하나로 인생 역전시키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로또 바라는 거랑 저는 같은 것 같아요. 그동안 토지 투자 하면서 토지쟁이 엄청 공부했습니다. 강조했던 땅들이 있습니다. 알짜배기 땅, 이런 땅, 노란색 주거지의 땅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발행위, 건축행위 이런 거 무시하면 이 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오래 돌고 돌 수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않아도요, 남들이 내 땅 위에 건축할 수 있고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사면서 가치가 2배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익은 사면서 벌써 2배 보장받고 사는 겁니다. 이걸 전 늦게 깨달았던 것 뿐이고 10년 동안 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또 실패의 백신 맞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2022년도부터 성공하셔야죠. 그쵸? 너무 길게 돌고 돌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2022년도도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투자자로서 느꼈던 점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 되시라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2021년도 간단히 정리하면서 백신 이야기로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며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